안녕하세요. 복도니카 최대복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SM6 중고차가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엄청 예쁘기 때문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SM6 1세대 모델이죠. 2016년도부터 19년도에 나온 모델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중고차 매물들이 1세대 모델인 16년도부터 19년도에 나온 차량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SM6는 당시의 신차가가 2,400만 원의 깡통부터 3,200만 원까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중고 시세로 봤을 때 2016년식의 10만 킬로 초반대에서 무사고 기준을 보게 되면 금액은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반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는 옵션 트림에 대한 차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SM6의 동급인 뭐 K5라든가 소나타, 말리부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데요. K5, 소나타, 말리부는 현재 시세가 약 한 1,300 중후반부터 시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SM6랑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SM6를 더 보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SM6가 왜 조금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션이 DC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DCT 미션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같이 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수동 미션, 하나는 자동 미션이 포함되어 있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SM6 이 차량은 이제 건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건식과 습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건식은 클러치 마찰면을 공기로 식힐 수 있을 때는 건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클러치 마찰의 열을 오일로 식히는 경우에는 습식이라고 합니다. SM6는 건식 DCT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CT 미션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1단, 3단, 5단의 홀수, 그리고 하나는 2단, 4단, 6단의 짝수. 그래서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서 두 개가 반대로 회전하면서 미션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기어를 바꾸는 방식이다 보니까 1단에서부터 6단까지 굉장히 빠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CT 미션은 연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SM6 차량과 현대 기아에서 뭐 i30라든가 아반떼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도 DCT 미션에는 이 기능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단점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복잡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내구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가속이나 급출발 등의 뭔가 과격한 운전 시에 마모가 굉장히 빨리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션 오일 교환 주기가 약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쯤에는 교환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DCT 미션 같은 경우는 6만 킬로마다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 습관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교환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래야지 좀 내구성이 오래 가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제 중고차로 이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만 킬로가 넘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이 교환이 잘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운전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운전을 통해서 미션 변속 간에 따른 잡소리라든가 또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딜러분과 동행할 때도 이 부분을 잘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오르막 내리막에서 차량이 밀린다는 현상이에요. 자동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에서 중간에 이제 밀린다는 현상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동 차량들은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현재 미션이 수동과 자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수동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DCT 미션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1단과 2단 그리고 밑 저속에서 차량이 꿀렁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고차 금액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오토 차량 같은 경우는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꿀렁거리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DCT 미션은 수동 미션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속 부분에서 꿀렁거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또한 SM6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DCT 미션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일단 부품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공인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차량 구조상 뭔가 부품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공간마다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업사에서 공인비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더 많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하부 부품의 수리비라든가 사고 났을 때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수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비싼 편이고 엔진오일 교환 비용도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 중간중간에 들어갈 비용들이 좀 많이 든다라는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중요한 메인 이벤트죠. 토션빔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토션빔에 AM 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AM 링크는 이제 리어 너클이라고 합니다. 자, 토션빔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차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 이렇게 주행을 쭉 하다가 방지턱이 앞에 있다. 여기 앞에 방지턱이 있다. 하게 되면은 방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뒤에도 같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보통의 대부분 이제 중형 차량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형식이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도 승차감이 좀 나쁘지 않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토션빔에 AM 링크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승차감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앞좌석은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 뒷좌석이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앉아서 방지턱을 넘게 되면은 천장에 머리가 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특히나 이제 뒷천장까지 그냥 낮기 때문에 키가 큰 남성들, 키가 큰 여성분들은 천장에 머리가 닿습니다. 만약에 패밀리카로 운영을 하면서 뒤에 카시트를 놓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기 안전벨트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사례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자, 최초에는 이제 AM 링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어 너클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황금 너클이라든가 우레탄 부싱을 교환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모품, 둘 다 소모품이에요. 교환해봤자 추후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20년식부터 페이스 리프트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의 뒤 멤버 쇼바를 교환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뒤에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보니까 승차감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는 이제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 멤버와 쇼바가 20년형의 모델로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예, 그거는 정말 좋은 대박 중고차 매물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런 매물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비용을 투자한 차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대 중에 한 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거의 100대 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없는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구매하셨다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오랫동안 타야 되겠다 하시면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0년형 뒤에 멤버랑 쇼바를 교환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링크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가운데에 큰 S링크가 되어 있는 중고차 매물로 구매하시게 될 텐데, S링크가 아니면은 이제 가운데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디지털로 눌러야 되고요. 다른
어떤 조작 같은 것도 전부 다 디지털로 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상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예 풀 체인지 되는 건 아니고요. 좀 개선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바뀌게 돼요. 특히나 이제 에어컨이라는 걸 켰을 때 위에 내비 화면이 분리된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나오는 화면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 S링크를 사용하시던 분과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부분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걸 구매하시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SM6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그리고 좀 꼭 아시고 구매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했는데요. 금액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구매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저렴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금액이 좀 저렴한 것이니까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나는 안고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도저히 이런 것들 다 신경 못 쓰겠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동급의 K5나 소나타도 괜찮은 차량, 장고장이 없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매하셔서 내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